68세의 정씨 할머니는 평소 아들과 손주들이 보고 싶어도 자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조금 까다로운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오랜만에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씨 할머니는 이번 방문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몇 번 방문했을 때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를 느낀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오해가 쌓였을까봐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미리 전화로 양해를 구하고 손주들에게 줄 선물도 잔뜩 준비해 갔죠. 정씨 할머니는 소심한 마음으로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며느리의 얼굴에는 예상과 달리 환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대신 며느리는 다소 차가운 표정으로 어머님 연락 주신 건 알았지만 요즘 저희가 조금 바빠서 당분간은 방문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하며 난감해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씨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보기 위해 먼 길을 온 것인데 이렇게 거절당할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래, 바쁘면 조금만 얼굴 보고 갈게라고 말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오늘은 제가 손님이 있어서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도 그냥 발걸음을 돌리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잠시만 앉아 있다가 가면 안 될까? 라고 조심스레 물었죠. 며느리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냉정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와 장난감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서둘러 손주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가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빨리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준비해야 해서 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정씨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겨우 20분 정도만 앉아 있다 가려고 했던 계획이 무너진 것이죠. 할머니는 자신이 진정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고 손주들 앞에서만이라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냉정한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여기서 더 있으면 우리 아들이 곤란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할머니는 준비해온 선물만 남겨두고 그래. 다음에 다시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손주들이 울먹이는 모습이 보였기에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에게 쫓겨나는 듯한 느낌에 시어머니는 참을 수 없는 서름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한동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떠난 후 아들은 며느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하셨겠어.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이제는 어머님이 조금 자제하셔야 해요.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정씨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참느라 애를 썼습니다. 이게 진짜 내 아들 집이 맞는 걸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만큼 큰 잘못을 했나? 자문하며 속상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너희 집에 가지 않도록 할게라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 후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와 자존심이 상해 몇 날 며칠 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서 눈물을 훔치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지금의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느꼈죠. 그래서 할머니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며느리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도움도 의미가 없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복수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어 갔죠. 집으로 돌아온 정씨 할머니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평소 며느리의 무심한 태도와 차가운 말에 상처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명확하게 쫓겨난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죠. 자식 집을 방문했을 때도 적어도 가족으로서의 예의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취급받았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며칠간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정씨 할머니는 결심하게 됩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며느리에게 제대로 내 존재를 각인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대우를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할머니는 문득 자신이 보태준 집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아들이 결혼하면서 신혼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씨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퇴직금 대부분을 투자하여 아들 내외에게 도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 덕에 아들과 며느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시어머니와 아들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평소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이 부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 사실을 은연중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단순히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다다르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경고의 의미를 담아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위해 할머니는 아들의 이름으로 공동명의 계약서를 다시 한번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의 상황을 듣고는 법적으로는 어머님께서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의 지분 절반이 어머님께 있기에 아드님 내외가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결코 집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위치와 권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이에 할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내용 증명서를 작성하여 당신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 지분을 정리하고 더 이상 가족으로서 지원하지 않겠다. 는 뜻을 며느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기로 합니다. 내용 증명서가 며느리에게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시어머니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며느리는 내용을 확인하고 황급히 아들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야? 어머님이 왜 지분을 정리하고 싶다는 거야? 우리한테서 집을 뺏어가시겠다는 거야?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알면서도 자신이 중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아들은 며느리에게 당연히 어머니가 진짜로 집을 뺏어가시겠다는 뜻은 아니야. 그만큼 상처받으셨다는 의미일 거야. 라고 설명했지만 며느리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며느리도 이번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먼저 사과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고 시어머니가 평소 워낙 조용하고 순하다고 생각했던 탓에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엄마한테 너무 냉정하게 대하는 것 같았어. 엄마도 나름 자존심이 있고 그동안 우리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싫으신 거겠지. 하지만 며느리는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 너무하잖아. 결국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라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어머니의 진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시어머니에게 직접 연락하여 만나 뵙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씨 할머니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처가 깊이 새겨진 상태였기에 며느리의 태도가 진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며느리는 그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저 자신이 힘들어서 방문이 부담스러웠을 뿐이었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쫓겨난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집 근처 꽃집에서 정성껏 꽃바구니를 준비하고 작은 선물도 챙겨 시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거절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정씨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 보여주던 당당한 모습이 아닌 머리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라고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정씨 할머니는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반응에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이미 각오한 바가 있었기에 어머님,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싶으시죠? 앞으로는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 한 통만 주세요. 언제든 환영할게요. 라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씨 할머니는 쉽게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아무렇지 않게 용서할 것 같니? 라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죠. 나는 내가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때마다 가족이 아니라 남처럼 느껴졌어. 내가 단지 손주가 보고 싶다고 너희 집에 가는 것이 너에게 그토록 큰 불편이었니? 라고 되묻는 말에 며느리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편지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정씨 할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어머님 덕분에 이 집에서 편안히 살고 있으면서도 늘 제 감정만 앞세웠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님께서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보지 못한 제가 부끄러워요.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고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깊었지만 이렇게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기 때문이었죠. 편지는 나중에 읽겠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사과 한마디로 너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나도 너희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건 아니야. 다만 내가 가족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니까 너무 서럽더라.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어머님, 정말로 잘못했어요. 제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제 작은 집착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젠 어머님도 제게 진정한 가족이세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저 애가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의 사과가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행동일 뿐일까? 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적어도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까지 보이는 모습을 보니 그 진심을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희 아버지하고도 얘기해보거라. 이 말에 며느리는 더 당황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보낸 내용 증명 이후 남편과 며느리 사이는 이미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당신이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 며 며느리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이번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라도 어머니께 솔직히 마음을 전하자. 며 며느리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 아들 부부는 다시 정씨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들과 함께 할머니께 드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갔죠. 아들 또한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내가 제일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들은 정씨 할머니는 오랜만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댔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나는 너희가 앞으로 정말 나를 존중해주고 진심으로 나를 가족으로 대하는지만 확인하고 싶었어. 그게 내 자식들이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단다. 라고 답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사과했고, 할머니는 그제야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좋은 가족이 되자. 라며 따뜻하게 웃으며 아들과 며느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후 정씨 할머니는 아들 집에 자주 방문하기보다 며느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미리 전화로 방문 약속을 잡았습니다. 반면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를 자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손수 요리를 대접하며 시어머니와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죠. 이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진정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고부 갈등을 넘어 가족 간의 소통과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죠. 사람 사이의 갈등은 사과와 소통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상견례는 양가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죠. 여러분도 혹시 상견례를 준비 중이시라면 오늘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